자, 오늘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민주화 또 우리나라 운동권 그러니까 이런 그 단체나 그동안 그냥 평범하게 늘 익숙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요걸 좀 다룰게요. 무엇보다도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민주화 세력들은 그냥 일반적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뭐 군부 독재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반대하거나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저항하는 그 정도였어요. 1970년대까지는 물론 북한은 항상 늘 전쟁 이후에도 지하 공작을 했다는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대체로 1970년대까지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북한과 막 손을 잡고 막 어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는 박정희의 뭐 독재 정치를 반대한다. 이런 어떤 정치적, 사회적 저항 딱 고선에서 거의 주류는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다가 80년대 넘으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광주 사태 이후에 이제 80년대 본격적으로 대학가가 흔히 얘기하는 이 북한의 지하 공작과의 그 접촉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학가 안에 직접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대남 선전 설력, 통일 어떤 저들이 북한이 늘 주구장창 얘기하는 뭐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경제가 뭐 종속되었다는 등, 또 우리나라 민주화가 안 됐다는 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대학가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그런 걸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나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력들이 이 대학가 안에 들어왔는데 보통 그 세력들의 이름을 그 당시에는 전대협이라고 해요. 전국 대학생 협의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대학생들은 굉장히 그 70년대하고 다른 게 북한의 그 주장을 고스란히 담은 내용을 저들이 어때요? 대학가 안에서 퍼뜨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 사회 영역에 계속해서 어떤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80년대 이 대학가는 허구한 날 늘 데모예요. 봄 되면 데모하고 또 여름철 끝나고 가을철 되면 또 데모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기억하지만 늘 뉴스에 보면은 뭐 대학교에서 데모 일어나가지고 금방 그냥 보도블록 깨가지고 막 던지고 아주 도로가 난장판이 돼요. 난장판이. 그런데 항상 저들은 민주화 운동한다는 그 명목을 제일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그런 직접적인 지령을 받는 방식 또 몰래 북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뭐 김일성이라든가 북한의 그 주체사상 교리를 주체사상 교리를 계속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거를 그 방송에서 북한 방송을 수신해 가지고 암기, 메모 해가지고 계속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런 그 북한의 주장을 고스란히 어때요? 엄청난 속도로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또 그것을 자기도 세뇌가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세뇌시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항상 데모할 때 전면에 뭐 군사 독재 또 뭐 5.18 광주의 뭐 학살자를 책임져라.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또 이 경제 자체를 서구의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구 경제에 예속된 그런 그래서 매판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마치 서구에서 우리나라를 그냥 경제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을 항상 늘 어느 정도의 식민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식민 탈취를 했지만 이제 80년대에는 대학생들이 저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갖고 경제적 식민 착취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서구 경제를 경계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대학가는 80년대에는 북한의 그 지령을 받거나 그런 일이 굉장히 거의 없었지만 80년대 대학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인 세력들이 운동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운동권은 그냥 정말 순수하게 민주화를 위한 운동권이 아니에요. 그 활동한 게 아니라 80년대 운동권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 지령대로 움직인 게 80년대 운동권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 386 세대,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은 586 세대, 이제 그렇게 불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대학생들이 이 나라의 어떤 민주화, 어두운 군부 독재가 지나가고 또 5.18 광주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그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은 대학생들은 굉장히 정의로운 투사, 민주화 투사로 다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런 일반 사람들은 참 저들이 우리가 못하는 젊은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땀 흘리는구나, 피를 쏟는구나, 막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도 운동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다고. 근데 알고 보니 뭐예요? 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철저하게 활동하는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빨갱이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운동권이 아니라 그냥 빨갱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아직도 운동권의 환상, 또 뭐 민주화 세력의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명백히 이야기하지만 운동권이나 민주화 세력 없어도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게 이 대한민국이에요. 자꾸 모르면은 옛날에 막 80년대 70년대 막 그냥 경찰이 잡아갔대. 막 그냥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고 막 굉장히 막 무시무시한 세대였대. 막 그냥 마치 무슨 뭐 사람 못 살 때처럼 그 세대를 표현하는 그런 소설, 영화, 드라마,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70년대에 국민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니고, 8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90년대 20대를 보냈지만 아무런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전혀. 오히려 그런 운동권들 때문에 사회 불안, 그런 운동권들 때문에 더 무질서, 혼란만 있었지. 그리고 70년대나 80년대나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외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민주화니 무슨 독재 타도니 이런 걸 얘기했지,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눈꼽만큼도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제발 민주화나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더 이상 그들에 대한 환상이니 그들이 우상이다,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언론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화된 거는 그냥 운동권과 민주화 세력 덕분에. 지금도 가끔 기사들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더만 다 거짓말이에요. 70년대부터 경제가 발전해서 80년대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계속 경제 부흥시키고 올림픽 제대로 잘 치르고, 그래서 더 점점 살기 좋아져서 좋아진 거지. 저들이 민주화나 운동권에서 좋아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속지 마야 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거나 그 시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좀 더 젊은 세대들은 그런 운동권들이 자기네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갖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자유를 얻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네들 운동권과 민주화라고 하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그때부터, 이미 권력 욕심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어서 지랄 발광한 거지.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화가 안 되고 사람 살기 힘들고 막 공포 독재, 군부 독재 해가지고 막 사방 천지 막 그냥 막 두들겨 맞고 막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나는 어릴 때 70년, 80년 아주 좋았어요. 난 그 시대가 돌이켜봐도 너무 좋아요. 물론
그 시대가 그렇다고 편한 시대는 아니죠. 지금보다 훨씬 못 살고 못 먹고 또 많은 일 하고 그래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는 일에 아무 불편도 없었고 인권 탄압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정직하게 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운동권이나 민주화 세력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고 마음껏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저 운동권 한 사람들 덕분이야,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덕분이야 막 떠받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냥 막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권력에 막 맛을 들어갖고 정계에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2000년도 그렇게 해가지고 90년도 후반에 김대중 정권 들어오고 노무현 정권 들어오고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민주화 세력이나 이 운동권 세력은 공산주의,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간첩들이 그 뒤에서 사주하고 또 직접적으로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또 그 간첩들의 지령을 받고 하는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권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권이니 민주화니 하는 이 세력들은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왜? 그들이 젊은 시절에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북한의 지령받고 돌 던지고 사회 혼란, 그 다음에 군부 독재, 파쇼, 5.18 광주 항쟁의 정신, 그런 껍데기 가면을 쓰면서 결국 자기네들이 깽판 친 그 시절이에요. 근데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거짓 민주화 운동권의 신화를 이 언론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서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미화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그들에 대해서 존경심, 막 그들이 영웅,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거예요.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은 고생했다. 젊은 시절에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네들은 젊은 시절에 피땀 흘리고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때요? 자기 자신들을 신격화시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그런 줄 알고 그들을 계속 권력을 쟁취하도록 해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들은 나이가 들어서 현실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어때요? 자기네들만을 위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네들을 위한 권력, 그다음에 돈, 자기네들을 위한 모든 대한민국을 세팅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 민주화니 이 운동권이 하는 이 북한의 주사파 세력들, 이제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의 이 돈을 받아먹거나 그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세력들이 자기네들만을 위한 대한민국을 리셋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윤 대통령 때도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핵심을 얘기하는 게 뭐야? 결국 지금 저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민주화, 그다음 우리가 여전히 독재, 여전히 이명박, 박근혜 독재, 이승만 독재, 전두환 독재, 박정희 독재, 이 맥을 끊어야 된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자유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저들은 젊은 시절부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철저하게 그 머릿속은 주체사상이 들어가 있고 중국 공산당에게 돈 받아 처먹고 그것으로 똘똘 뭉친 인간들이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통째로 다 먹어보자. 이제 헌법이고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리셋된, 잘못된, 그래서 지금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제도 다른 게 아니에요. 저들은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적이다,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앞으로 대통령이 되든 수상이 되든 그 사람들은 그냥 바지 사장이 돼서 그냥 자리에만 당신은 앉아있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먹을 테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의원 내각제예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절대 속으면 안 되죠. 의원 내각제 하면 안 돼요. 아직도 이 주류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평론가들이나 정치 평론가들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의원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고. 지금 이 사태를 보라고. 저 대통령이 저렇게 막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개운해 하고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아니냐. 이러니까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것 같아. 야, 그래. 야, 이거 보니까 대통령제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야, 우리도 의원 내각제로 가서 권력이 분산되면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이런 일이 없겠네. 근데 의원 내각제는 말이 의원 내각제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민주화 이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내각에 들어가서 평생 자손 대대로 아마도 내 생각에는 저것들은 진짜 그렇게 되면은 막 자기네들 의원이나 장관도 세습할 거예요. 이거 우리 세습하자. 부모가 가진 민주화 운동권의 정신을 우리 자식들이 제일 잘 이어받을 거 아니냐. 그러고도 남은 인간들이에요. 그러고도. 안 그래? 안 그럴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권 보면은 자녀들 계속 특혜주는 법을 막 만들려고 그러고 뭐하고. 아니, 그런 인간들이 뭔 짓을 못하겠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런 민주화 운동권, 저런 주사파 세력들, 저 중국 공산당에 도움받은 저들이 이번에 권력을 잡고 의원 내각제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들이 절대 그 권력을 안 놓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대대로 그 권력을 물려주려고 법도 만들 거예요. 100% 나는 여기 아주 내 엄지손가락을 걸 수가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난 그렇다고 봐. 왜? 저들의 속성이 그래요. 중국 공산당 봐요. 중국 공산당도 대를 이어서 해먹는 거예요. 시진핑 아버지가 누구요? 옛날 중국 공산당 고위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딱 보고 북한의 저 김일성 봐요. 대를 이어서 다 헤쳐먹잖아요. 대를 이어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노예요, 노예. 중국 공산당의 노예라고. 근데 대한민국도 겉으로는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굉장히 마치 민주주의의 정점을 이루는 것처럼 막 요즘 보면은 그 정치평론가들, 이 사이비 정치평론가들이 계속해서 의원 내각제 가야 된다. 의원 내각제. 국힘도 이 머저리 등신 같은 것들이 지금 거기에 또 같이 부안해동하고 있죠? 속은 뭐냐, 속은 자기네들이 권력을 자기네들끼리만 갖자 이거지. 나눠 갖지 말자. 그리고 이것도 세습하자. 그 속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 이제 그런 운동권과 이런 민주화 세력들이 학교에서 전대협, 또 90년대는 한총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87년 6.29 선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깨지는 시기가 6월 29, 6.29 선언이란 말이에요. 6.29라는 것은 말이 좋아 무슨 민주화가 시작됐고 그렇지만 그 6.29 선언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 이 나라가 유지되어 왔던 강력한 어떤 대통령 중심제의 이 통치에서 벗어나갖고 권력 분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6.29 선언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들이 어때요? 힘을 못 써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나마 그나마 뭔가 좀 이게 어느 정도의 이게 그나마 좀 정상적인 약간의 어떤 이성적인 방식으로 유지가 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가 되냐? 이제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될 인간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이제 권력을 나눠 먹는 그 짓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도 좌파들이 막 촛불 막 들고 일어나 이명박 대통령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그때도. 근데 그때 안 됐죠. 박근혜 대통령 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문재인 5년 지나가고 나서 문재인의 그 권력 탈취 방식도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정상 아니잖아요. 멀쩡한 대통령 내쫓고 지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윤 대통령을 가만히 보니까 윤 대통령이 점점 더 운동권과 이 운동권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정책과 그런 걸 자꾸 하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이게
이번에 계엄을 했다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계엄을 유도한 것이 아닌, 유도했다는 게 나는 더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은연중에 계엄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권 이것들이. 어쨌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더 가다간 진짜 나라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계엄을 한 거예요. 근데 봐요. 그 이후에 일사천리로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을 잡아놓고 여론, 언론들 다 자기네들 편에 있고, 그래서 결국은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던 참인데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래도 소수의 그나마 이제 우파 세력들, 특히 유튜버 세력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진짜 구국의 결단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유튜버가 일반 이런 레거시 방송들은 완전히 다 그냥 좌파의 그냥 하수인 선동수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실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유튜브가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니까 점점 그게 퍼지는 거예요. 퍼지니까 이제 나중에 일타 강사까지도 알게 되고, 진짜 알아보니까 이거 정말 이거 아니네. 그다음에 이번에 김계리 그 여 변호사도 자기도 그 헌재에서 변론한 거 봐요. 자기도 그냥 평범한 아기 엄마지만 계엄을 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 진짜 아니네. 그래서 자기도 계몽 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파급적으로 연쇄 나니까 이제 이 운동권과 이 좌파의 카르텔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금이 가는 거예요. 예, 더 이상 특히 2030 이제 10대들까지도 나가가지고 야, 너희 운동권 민주화 세력들 이제 보니까 완전히 이거 빨갱이네, 공산당 하수인이네, 이제는 중국에다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래? 이런 진실이 알려지니까 그 거리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왜 태극기 집회 나가냐고 그런 말을 하는 그 인간들은 그건 아주 정말 인간 쓰레기예요, 쓰레기. 누가 됐든지. 응? 그러면은 이 나라가 저 민주화 저 운동권 저 세력들이 아주 죽을 때까지 자손 대대로 이 나라 전체를 그냥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갖고 나머지 모든 국민들은 그대로 노예가 돼가지고 하루벌어 거지처럼 살아야 그게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야 좋겠어요? 그래야 좋냐고. 그 뭐가 좋을 게 있냐고요. 경제도 지금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든지 정상적인 정치를 했으면 우리나라 지금 1인당 소득도 내가 볼 때는 5만 달러, 6만 달러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근데 계속 발목 잡잖아요. 이 노조들, 이 썩어 빠진 노조들. 어떤 회사는 그래서 이제 회사 그냥 딱 문 닫겠다고 했죠.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아예 말아먹고 지들이 다 해먹을 때까지 그 회사의 기생충이 돼가지고, 노조라는 것들이 기생충이 돼가지고 아주 회사를 다 거덜내는 거야, 거덜내. 국제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럼 누가 해외에서 투자하겠으면? 그러면 투자 안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저앉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가 안 되면. 그럼 그거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알거지 되는,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내앉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원리잖아요. 간단한 원리. 그러니까 봐요. 이 운동권 세력들은 이 전대협이나 한총령 출신들, 이 민주화 세력들은 얘들은 젊을 때부터 경제관념이 없어요. 경제라고 해봐야 공산주의식, 사회주의식 경제관념밖에 없어요. 중앙집권, 배급제 이런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뭘 알겠냐고요. 뭘 알겠냐고. 길거리에서 저 붕어빵 장사라도 좀 하면은 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맨날 이것들은 기생충 같은 것들이라 이제 어디 그냥 끼어 들어갖고 등쳐먹는 짓만 했다고요. 이게 이것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뭐 민주화다 뭐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막 갑자기 막 자기네들이 막 각광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가지고 모든 기득권을 지들이 다 기생충처럼 다 헤쳐먹잖아요. 다.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간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고 체제를 만들어갖고 자기네들이 영구적으로 막 집권하고. 그러니까 맨날 국회의원 월급 막 엄청 올리고 막 보좌관이 막 7, 8.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보좌관 해봐야 2, 3명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이 뭐 한다고 7, 8명씩 막, 그럼 1인당 그거 다 줘야 되잖아.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토도 좁고, 인구도 주는데, 국회의원도 한 50명이면 돼요, 50명. 무슨 300명, 지금 300명이잖아요, 거의. 뭐 하려고 300명까지, 그럼 그거 다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럼 저것들이 또 정상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하냐? 하나같이 다 기생충이잖아요. 그것도 붉은 기생충.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진짜 몇 사람 빼고는 하나같이 다 붉은 기생충이라 이 나라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뜯어먹을 때까지. 다 뜯어먹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죠, 암세포가. 이 숙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헤쳐먹고 그 사람이 죽으면 암도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암덩어리, 암덩어리. 그러니까 앞으로 자칭 민주화 운동권 하면은, 저것들은 기생충, 붉은 기생충, 암덩어리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 나라의 정치를 단 한 번도 안정화시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기가 좋으려면은 정치가 안정적으로 돼야 사람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다고. 그리스도인들도 맨날 정치가 불안정하고, 정치가 불안정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불안정해요. 경제가 불안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개개인의 삶이 피곤한 거예요. 그럼 그런 데서 우리가 사는 게 좋겠어요?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도? 아니죠.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도 좋은 거예요. 우리도 교회 나오기 더 좋고, 교회 헌금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뭔가 시간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한. 여력이 생긴다고요. 근데 정치가 지금같이 이렇게 운동권, 586, 똥86 이것들, 젊은 시절부터 대가리에 든 거 넣고 맨날 마르크스, 레닌, 아니면 북한의 주체사상 교리나 머릿속에, 이 머릿속에 이 우동사리 안에 그거나 천원 인간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고요. 나라 파괴하는 짓만 안 했잖아요. 나라 파괴하는 짓. 지난번에 재앙의 정권 5년 동안 보면은 이 나라가 엄청나게 부채가 늘어나고, 기관 다 파괴되고, 군대도 그냥 다, 무력화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그나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주장을 극히 소수만 했고, 이런 주장을 하면은 꼴통 보수가 또 헛소리한다. 다 비웃고 다 조롱했어요. 학계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방송 언론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보수 쪽 좀 얘기하면은 그냥 마치 이상한 그러니까 봐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80년대 운동권들이 결국은 어때요? 저들이 젊을 때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그 젊은 시기에 마르크스, 레닌, 주체사상 이런 거나 읽고 밤낮으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의식화하고 모여가지고 밤낮으로 남녀 혼숙이나 하고 그런 애들이 이제 사회 나왔어요. 그들이 뭐 합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가에 기어 들어가고 또 일부는 정치권에 또 들어오고 근데 저들이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희생한 세대다 해가지고 각 사회 각 영역에서 막 우대해주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나니까 이 권력의 맛을 취해가지고 야 우리가 대통령도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저거 좀 우파인데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야 쫓아내자. 그래서 쫓아낸 게 박근혜 대통령이고 쫓아내려고 한 게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좌파들이 맨날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우리 세대가 피땀 흘려서 민주화를 했는데 저들이 막 윤통 저것들이 막 오만 약을 하는데 그건 다 뭐예요? 입에 발린 사탕, 뱀의 혓바닥이, 독사의 혓바닥이고 실제는 뭐냐? 자기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윤 대통령이 이게 또 깽판치네? 야, 안 되겠다. 내란 수교 혐의로 끌어내자.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운동권이나 이 좌파들은 오직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길이길이 물려주려고 하는 게 저들의 목적. 그러니까 저들은 민족이고 국가고 국민이고 애국이고 이런 거 없어요. 돈만 되면 이 대한민국 전체도 저 중국 공산당에다 팔아먹을 인간들이 이 운동권 민주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중국 가가지고 얼마나 뒤에서 많이 쳐먹었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또 코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고, 북한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코에 걸려가지고 여기 와서 찍소리 못하고 거기서 지령 내린 대로, 야 너 이번에 윤통 탄핵 찬성 쪽으로 열심히 설교해, 열심히 강의해, 열심히 기사 써대. 안 그러면 너 북한에서 한 거 우리가 다 아주 그냥 다 드러낼 거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꼼짝 못하는 거라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겠냐고. 지금 북한에 90년도부터 방북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지도층 그 당시 사람들이 무진장 많거든요. 교회도 많고 막 종교계, 교육계, 막 정치권. 근데 그것들이 북한이 그것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내려보냈겠어요? 아니죠. 핵심 중요한 인물들은 다 코 깨가지고 나중에 그 지령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꼭두각시로 만드는 그런 전략을 안 하겠냐고요. 이거 지금 내 얘기는, 이거는 북한에 아주 오랜 동안 공작 생활한 분이 방송에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북한에 옴짝달싹도 없이 코 깨가지고 여기 와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미 운동하고 종북 좌파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들이 쓰라는 기사, 그들이 하라는 말, 그들이 각종 여러 모든 활동도 다 저들이 지령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중국에 가서 돈 받아 처먹은 인간들은 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위한 정치, 경제, 체제, 법률, 문화 다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왜 그러겠어요? 저희 가서 돈 받아 처먹고 코가 끼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똑바로 하래야 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민주화니 운동권이 하는 만약에 그래 조금이라도 떠들어대면, 저런 붉은 기생충, 나라 팔아먹은 놈, 진정한 매국노. 이완용이는 전혀 매국한 적이 없어요. 이 등신 같은 놈이 매국노지, 고여정이. 이완용이는 우리나라 그 최초의 독립신문, 또 독립문도 이완용이가 세운 거고, 이완용이는 전혀 매국 행위를 한 게 없는데, 어느덧 이완용이를 매국노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게 절대 그 사극, 조선 왕조 사극은 앞으로 법으로 막아야 돼, 진짜. 조선 왕조의 사극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냥 주야장창, 조선 왕조 틈만 나면 무슨 태조가 어쩌고, 이성계가 어쩌고, 이제는 하다 고종에 민비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실제 역사를 보면은 개쓰레기들이, 하여튼 다 개쓰레기들이에요, 개쓰레기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잘못된 역사, 또 방송이나 드라마나 특히 영화 이런 데서 그려지는 역사물이 얼마나 왜곡이 심한지 정말 말도 못해요. 난 내가 배운 학교에서 배운 모든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예요. 국민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배운 모든 한국사는 몽땅 다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부터 내가 확인해 봤어요. 특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 끝으로, 하여튼 민주화는 공산주의 혁명이었다. 민주화는 주사파들의 활동이었고, 민주화 세력, 운동권들은 이 대한민국을 자기네들이 천년 만년 헤쳐먹으려고 지금 대한민국을 리셋을 하려고 하는 중에 계엄이 확 터져갖고 지금 그게 틀이 틀어지니까 저것들이 지금 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막 강제로 잡아놓고 불법으로 잡아놓고 해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그냥 빨리 목을 쳐서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깨어나서 그나마 지금 참 상황이 지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저 인간들은, 저 민주화 이 좌파들은 괴물이에요, 괴물. 짐승이 아니, 짐승, 좀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 쟁취를 하는 괴물. 젊은 시절부터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고,
대가리 속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우리 우파 진영이 지금 안심하면 안 돼. 끝까지 정말 이거를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다 정말 반대로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 주사파 운동권 좌익의 나라가 돼가지고 나라 정말 완전히 다 개판돼요. 경제 다 무너집니다.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 자기네들 노예로 살게 하죠. 안 그래요? 개인의 모든 수단과 생산 이걸 다 해야 기업도 다 무너뜨려야 자기네들 좋은 방식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을 그냥 하루 빵 하나 주면서 배급제, 중앙집권제. 쟤들은 그 경제라고 하는 걸 그런 식으로밖에 못 배웠다고. 옛날 소련, 그 다음에 그 북한의 주체경제. 저런 식으로밖에 못 배웠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 들어가면 경제 정책 봐요. 즉 좌파 대통령의 집권자 보면 항상 경제가 어때요? 엉망진창 개판이 돼버리죠. 집값 오르고 부동산 막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헤쳐먹을 건 뒤에서 다 헤쳐먹고 이제 더 이상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로 영적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어때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더 이상 좌파, 운동권, 저런 그 삼류 붉은 기생충들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그런데 깨어나야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난 열심히 교회만 나올래요. 난 경배와 찬양 열심히 할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각 교회에 있는 우리 젊은 층들만큼은 이거 보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은 그냥 탈탈 털어먹으려고 했구나. 586, 이 똥86들이 이것들이 지금 완전히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진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란 수괴들은 저것들이구나. 좌파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서도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국가와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 사악한 붉은 기생충들을 주께서 속히 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